빠르게 흘러가는 디지털 세상 속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테크 뉴스를 콕콕 짚어드리겠습니다. 서영태 기자의 어셈테크 시작합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은 네. 핫한 이슈 가지고 오셨네요. 반도체 네. 이야기 가져오셨는데 네. 이거에 대한 본질을 짚은 네. 뭐 책을 그렇죠. 보셨다고요? 네. 네, 책이라기보다는 그 책을 쓴 저자가 네. 세미나를 해서 그 세미나를 살짝 엿봤는데 그 반도체 전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고 관심을 갖고 있는 이야기인데 네. 이 전쟁 속에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느냐라는 답을 찾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분은 참 명쾌한 답을 하시더라고요. 한국 기업은 그냥 돈을 벌면 된다. 이 흐름 속에서 네. 이런 대답을 하셔가지고 이런 의견을 내신 분을 좀 네. 소개를 하고 싶어서 왔거든요. 네. 그 크리스 밀러라고 미국 터프트대 교수인데 네. 이분이 칩워,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자면은 반도체 전쟁이라는 네. 그런 책을 써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신 분이에요. 그 책이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거든요. 네. 이분이 지난 20일 날 온라인 세미나를 했었는데 거기서 반도체 전쟁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했습니다. 우선 이 반도체라는 것부터 참 이야기를 드리자면 참 재밌는 물건인 것 같아요. 반도체는 실리콘으로 만들잖아요. 네. 근데 이 실리콘이라는 게 지구상에서 산소 다음으로 많은 원소거든요. 흙이나 모래에 있는 것들, 네. 그게 다 실리콘인데 네. 참 이게 인간의 어떤 기술을 거치면서 제조를 거치고 하다 보니까 세상의 어떤 판도를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물건으로 탄생한다는 네. 게 참 재밌는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는 뭐 마법의 모래다 뭐 이런 말도 있는 거죠. 아무튼 이런 마법의 모래, 이 재밌는 물건을 갖고 국제적인 어떤 지정학적 어떤 전쟁이 한창 벌어지고 그렇죠. 있잖아요. 우리가 표현을 전쟁이라 보통은 하는데 기술 전쟁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건 기술 전쟁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그냥 저는 어떤 냉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랑 소련이 신냉전 때 군비 네. 경쟁을 했잖아요. 네. 이 반도체는 어떤 정보기술 IT 부품이 아니라 네. 저는 방산의 부품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무기체계의 부품으로요.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을 볼 때는 우리가 IT 산업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방위 산업이라 생각하는 쪽이 네.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교수가 하는 말도 이 반도체 전쟁의 본질은 군사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무기에도 네.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인가요? 네,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반도체가 AI 중심으로 막 진화를 하고 있는데 군사력에 아주 치명적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우리가 챗GPT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 역시도 군사적인 영향을 갖고 있거든요. 그 역사를 보면은 걸프전 때 네. 반도체를 탑재한 유도 미사일이 있었는데 걸프전 정말 압도적인 영향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요새도 군 장교를 지난주 금요일 날 만나는데 통신병과 장교인데 석사 과정 하면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공부한다예요. 네. 그러니까 군이 전부 다 테크라는 거예요. 군이 전부 다 테크라기 때문에 자기는 군인인데 데이터 사이언스를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도 현장에서도 예전에 포를 쏘면요. 네. 자 같은 걸로 각도를 계산하고 수학 문제를 풀어가지고 탄도를 계산했어요. 요새 나 컴퓨터가 하고 네. 미군 같은 경우는 어떤 휴대용 모바일 디바이스를 들고 다니면서 화력을 지원하고 합니다. 훨씬 더 정확도가 높으니까요. 그렇죠. 네. 네.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막 수학 네. 문제 풀고 탄도 계산하고 있는 거랑 네. 컴퓨터로 버튼 2개 누르는 거랑 어떤 게 더 그렇죠. 압도적인 성능을 네. 자랑하겠습니까? 아무튼 중국 역시도 이를 알고 있고 중국도 현재 대만 해협 그리고 남중국해에서 여러 영유권 분쟁도 있고 군사력으로 팽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군사적인 무기의 부품인 반도체에 대해서도 네.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키우려고 하고 있는 거죠. 예. 미국은 반면에 네. 굉장히 좀 견제를 하고 있잖아요. 네. 반도체 네. 관련해서 네. 특히나 네. 미국은 또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좀 중국하고 화해 모델로 가고 있지만 반도체는 안 뺏길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자국 업체한테 중국 시장을 다 주고자 해요. 네, 다 주고자 하고 자국 산업을 혼자서 자급자족으로 키우고자 네.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밀러 교수는 외국 기업이 중국 내에서 판매량을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나는 혼자 하려는 나라인 거예요. 네. 우리나라는 그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같이 하려는 나라인데 네. 미국의 경우는 그 일본이랑 네덜란드, 한국
그리고 대만이랑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에 대해서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수출 장비를 통제하는 것 이런 것들 뉴스를 많이 보셨을 네. 것이고 그리고 이제 자국 내 공급망을 한국이랑 대만이랑 TSMC 삼성전자를 통해서 구축하고자 하는데 미국은 자국 기업인 인텔 그리고 대만 TSMC 그리고 한국 삼성전자 이 세 곳에 지금 베팅하고 있는 중이라고 네. 이제 미국인 교수님이죠. 네. 밀러 교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 세 군데 베팅하고 있는데 왜 세 군데 베팅하냐? 한 군데 꼭 찍지 않느냐 하면은 뭐가 앞서 나갈지 삼성전자가 앞서 나갈지 TSMC가 최첨단 기술을 확보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세 군데 베팅하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보조금, 지원금을 통해서 베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무튼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혼자서 잘하려는 나라고 네. 미국은 일단 한국이랑 대만이랑 끌어들여서 함께 해보려는 나라인 거죠. 여기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도 한번 좀 전망을 좀 해보는데 네. 이 산업 구조 자체가 크게 변화는 안 할 겁니다. 미국인 같이 가려고 하는 미국 그리고 혼자서 일단 어떻게 해보려는 중국 이 구도가 깨지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그럼 한국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네. 그게 중요하죠. 뻔한 거잖아요. 혼자 하려는 나라보다는 같이 하려는 나라 그리고 자국 기업만 키우고 시장을 다 주고 다른 반도체 전자산업 시장을 다 주고 다른 반도체 기업이나 전자 기업을 조금 밀어내고자 하는 중국 있으면은 네. 어디가 돈이 될까 하면은 당연히 미국으로 조금 더 붙는 게 더 돈을 벌 기회가 있는 게 아닌가 네. 더 합리적인 판단이 아닌가 네. 이게 밀러 교수의 의견입니다. 네. 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네. 일단 이 밀러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앞으로 또 주의해야 될 점을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이 구도가 계속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유지된다면 네. 중국이 따라가고 근데 다른 나라들이 앞서가고 그러면은 크게 한 방 더 공격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좀 더 히토류 수출 통제를 더 강화할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그런 움직임들이 있고요. 네. 또 대만 침공 등을 무기로 삼을 수도 있다 이런 경고를 또 하시곤 합니다. 미국인 교수다 보니까 우리 네.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편에 붙어라라고 네.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것도 같긴 네, 한데 또 그쵸. 우리 네.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또 관계를 맞습니다. 좀 짚어봐야 되는 네.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도 네. 여전히 뭐 아날로그 디바이스 반도체라든가 그런 거 네. 우리가 잘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네. 크긴 하니까요. 네, 예. 어떨지 그렇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네. 하죠.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네, 인포맥스디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